여러분 안녕하세요. 10월 14일 여의도 펀드매니저TV 금주시장 전망 및 투자 전략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 우리 유튜브 친구분 중에서 한 분이 목소리가 잘 안 들린다, 마이크 성능을 좀 바꿨으면 좋겠다, 이렇게 의견을 내셨는데, 이게 굉장히 좋은 마이크를 사용하는데 뭔가 이 사용하는 노트북에 문제가 있는 건지, 이걸 좀 마이크를 바꿔보는 방향도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의견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금주 시장 전망 및 투자 전략에서 가장 핵심은 이제 테슬라의 충격이죠. 네, 저도 그날 11시에 이제 봤는데요, 저는 나름대로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사람들은 별로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테슬라가 8% 넘게 하락하면서 충격을 줬습니다. 반대로 우버나 이런 리프트 같은 회사들이 올라오는데 결국은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이거라도 지금 시장에 그나마 선진적으로 기술적으로 끌고 가는 애는 테슬라밖에 없다. 항상 테슬라가 뭔가를 발표하면 별로다라고 박살났다가 다시 시간이 지나면서 결국 테슬라의 가치가 인정되는 그러한 과정을 겪기 때문에 오히려 하락 시에 줍줍하는 게 맞을 것 같다. $210 정도면 사야죠. 네, 사서 다시 $300까지 기다리면 될 것 같아요. 이 양반이 지금 제가 봐서는 앨런 머스크 이 양반이 뭐 선거에 쫓아야 되라고 정신이 없는 것 같아요. 정치적으로 너무 트럼프에 올인하는 이 모습이 과연 옳은 거냐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자기의 신념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쩔 수는 없는데 정신이 딴 데가 있는데, 제가 봐서 그런 것도 더 큰 문제인 것 같아요. 그나마 금요일날 PPI가 잘 나왔죠. 생각보다도 0.1씩 다 하락을 하면서 우리가 우려했던 인플레이션의 재상승, 비커디오 나타난 인플레이션 재상승에 대한 리스크는 좀 없어지는 게 아닌가. 이게 이제 토요일 아침에 마감한 미국 금요일 주식시장이 상승한 원인이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결국 이번 주에는 바이오와 HBM밖에 없다, 저는 이렇게 보는 거죠. 이 두 가지를 기반으로 해서 포트폴리오를 짜는 방법 외에는 이 장에서 먹을 수 있는 방법은 없다, 이런 결론을 가지고 금주 시장 전망 및 투자 전략 출발해 봅니다.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십시오. 네, 금요일 미국 주식시장은 다우는 플러스 0.97, 좋습니다. 나스닥은 0.33, S&P 500은 0.61, 이렇게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네, 그날 금요일날 미국 증시가 오른 건 PPI가 생각보다 둔화됐다. 그 다음에 은행들의 실적을 발표했는데 호실적이었다. 그래서 다우가, 은행주들이 많이 들어있는 다우가 상승으로 간 거죠. 인플레이션 우려가 완화되고 우량주 위주로 매수세가 몰리면서 3대 지수가 모두 강세를 이루었다. 이게 금요일날 미국 증시의 핵심이었습니다. 이러한 강한 분위기가 그나마 이번 주에도 주 초반에 한국 주식시장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은 높아 보인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문제는 문제야 테슬라인데 $217까지 빠졌습니다. 하루에 뭐 거의 10% 가까이 빠져버리니까 장중에는 10%까지도 빠지던데 충격이 크죠. 하지만 테슬라는 늘 기대감을 줬다가 박살났다가, 또한 이 기대감을 충족시킬 수 있는 유일한 차량은 테슬라밖에 없기 때문에 다시 이제 회복하는 과정인데 박스권에 넣고 투자하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200 근처에 사서 $250 오면 또 팔면 되죠. 25%나 먹을 수 있으니까 1년에 이거 3번만 해도 75bp입니다. 걱정하지 마라. 오히려 $200에 붙으면 과감하게 사서 $250에 또 팔고 나오는 전략도 나쁠 것 같진 않다. 장기 투자자는 저처럼 $350까지 견디자. 단순합니다. 이게 단기적으로는 다 실망감이었는데 사실 직접 만들어보는 회사 입장에서는 이거라도 진보가 조금씩 이루어진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로봇이 로봇춤을 추는데 굉장히 재밌었습니다. 저는 테슬라만이 유일하게 뭔가를 할 수 있는 회사다라고 보는 것 같아요. 좀 길게 봅시다. 그리고 박스권 트레이딩 할 만하다. 테슬라가 박살나니까 우버 같은 종목들이 하루에 10%씩 올라가는 모습, 일시적일 것 같다는 생각도 좀 드는데, 일단 우리가 우버를 많이 사서 들고 가는 사람들은 별로 없죠. 하지만 추가 상승이 좀 보여서 $100까지는 또 우버는 갈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좀 듭니다. 테슬라가 단기 조정을 받을 때 우버 같은 종목들은 $100까지 추가 상승이 있기 때문에 단타로 해볼 만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금요일날 미국장에서 엔비디아는 또 그렇게 많이 안 올랐습니다. $130 오니까 또 저항선에 부닥치는데, HBM, DS도 이야기했지만 아주 좋습니다. 생각보다도 블랙 B200이 상당히 생각보다 잘 나가기 때문에 추가로 $150까지는 가능성을 열어두고 지속 보유를 하는 전략을 추천합니다. $150까지 들고 가자. 미국 생산자 물가가 YY가 1.8%,
한 1.9%에서 2%까지 올라갈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0.1%밖에 상승을 안 했다는 거죠. 근원 PPI도 MOM으로 0.2% 상승. 그럼 우리가 0.3 정도 올라갈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는 조금씩 덜 올라가는 모습에 안도하는 모습이었다. 이 PPI는 상당히 인덱스적인 미래 약간 선행적인 의미가 있죠. 먼저 항상 소비자 물가 전에 생산자 물가가 먼저 반응을 하고 그 다음에 소비자 물가가 반응하기 때문에 향후에 그렇게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추가로 재반등할 거라는 고민을 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 주말 내에 나온 여러 가지 글로벌 시장이나 한국 시장을 보면 한국발 북한 상공의 무인기가 떴다는 거죠. 네. 이걸 북한이 이례적으로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무인기가 떠서 살포를 하는데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 일단은 우리 북한 대북 전단 뿌리는 단체에서 하는 소행이다. 한국 정부가 했을 상황은 좀 적을 것 같다. 뭐 그런 이야기도 하고 일단 뜨긴 뜬 것 같아요. 상당히 북한이 뭔가 내부 결속을 다지기 위해서 이걸 공개를 했는데 이건 두 가지 있는 거죠. 첫째는 자기 상공이 뚫렸다는 것은 북한 주민에게 알리는 것은 굉장히 이건 정말 위험한 일이잖아요. 자기들의 무능을 다 오픈한 건데 이걸 오픈을 했다는 것은 뭔가 내부적인 결석이 좀 필요하다. 수혜나 여러 가지 문제로 지금 정권이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고 어려움이 있는데 이러한 것들 무마하기 위한 결제입력으로 확실히 무인기, 이게 전단 살포형 무인기이기 때문에 공격형 무인기는 아니다는 거죠. 근데 반대로 뒤집어 보면 자기는 온갖 전단 살포를 다 하면서 이러는 것은 이제 논리에 맞지 않죠. 이런 면에 있어서 이번 주에는 의외로 LIG 넥스원이나 현대로템 같은 방산주들이 뜰 가능성. 지금 이 정부가 굉장히 코너에 몰려 있지 않습니까? 코너를 몰려오는 거 탈피하는 것은 전쟁에 대한 두려움을 공포를 심어준다든지 이런 것들을 의도적으로 기획할 가능성. 그러니까 국방부 장관이 처음에 발을 뺐다가 완전히 뭐 그러지 않아서 애매하게 대답으로 바꿔버리는 거죠.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들이 있는데 이 정권은 정말 머리가 많이 아픕니다. 허리케인 밀턴이 생각보다도 강력했다. 이게 이제 미국 정부에게 어떠한 경제적으로 어떤 모습을 줄지, 이걸 복구를 빨리 해야 이제 선거를 앞두고 굉장히 중요한 주이잖아요. 플로리다 이런 종목들이 전부 다 이제 중요한 주들을 스윙 스테이트를 갈고 들어갔는데 미국 정부의 대응 전략, 민심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트럼프가 굉장히 선전해서 올라오죠. 치열한 접전 7개 중에서 4개를 이겼다. 이기고 있다. 이런데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상당히 복잡하게 허리케인과 트럼프의 선전이 엮이죠. 그러면 향후의 경제정책이라든지 우리가 선별해야 될 섹터라든지 이런 것들이 복잡하게 얽히고 섞이는 문제, 이런 것들 좀 주의 있게 봐야 되는데 머리가 복잡합니다. 다음에 한국도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돌아왔으니까 정치공학적으로 이제 한동훈 위원장과 이제 미팅을 하는데 여기서 생각하는 것은 이제 의료 대란이라든지 이런 문제들, 다음에 경제 문제들을 좀 들고 나올 것 같은데 뭔가 획기적인 조치가 좀 필요치 않을까. 그렇지 않으면 상당히 이 정권이 어려움으로 가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드는데 일단은 좀 다른 나라들은 다 보양책을 쓰고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인공호흡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뭐 하고 있는지 답답함이 좀 있는 거죠. 저는 정치적으로 관여할 생각은 없지만 경제적으로는 좀 답답함이 있다. 금투세도 빨리 결정을 해라. 저는 금투세 이틀이면 반영은 끝난다. 이 자체로는 하지만 센티다. 주식은 센티다. 센티를 살리기 위해서는 온갖 것을 다 해야 된다. 여러분 중에서 솔직히 금투세 5억에서 6억을 내서 연 10%를 내야 5천만 원이나 2, 3억을 하면 연 20%를 내야 돼요. 사실 금투세 세금 낼 수 있는 사람은 많지는 않죠. 일반 서민에게 금투세가 다가오는 건 별로 저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금투세나 밸류업보다는 기업의 R&D 투자나 M&A 투자에 더 많은 세금을 주고 성장성에 호흡을 맞추고 펌프질 해야 된다. 지금 우리나라가 주식시장이 글로벌 시장에서 애면받는 이유는 성장성이 죽었기 때문이라고 여러 번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금투세나 밸류업의 문제가 아니다. 배당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나라는 이머징의 성격이 강하고 IT를 기반으로 제조업 기반이기 때문에 성장성이 없으면 죽는 거죠. 여러분 독일 자동차 기업들이 배당 많이 줍니까? 많이 주지 않죠. 제조업을 하는 나라는 성장성이라는 거죠. 그 성장성에 방점을 맞춰야지 배당이나 밸류에 중점을 주는 건 바보 같은 거다. 그 돈을 가지고 미래 먹거리를 찾는데 더 인공호흡을 해야 되는데 정책을 좀 바꿔야 되는데 답답한 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금투세는 빨리 결정을 내라. 유예보다는 폐지가 맞죠. 민주당도 머리를 좀 써야 되는, 이왕 충격을 더 줘야 되죠. 남이 100을 오라면 200을 줘야 되는 게 정치니까 폐지가 답인 것은 맞습니다. 센티의 문제는 거죠. 이거 해봤자 이틀밖에 반영 안 한다니까요. 금투세가 모든 것을 다 결정할까? 여러분, 그렇게 공매도 없애자고 박순혁이 그 써노비치가 이야기를 했는데 결국 올랐습니까? 다 그건 근본적인 우리나라의 성장성의 문제라는 거예요. 성장성의 문제. 이 성장성의 핵심이다. 반도체도 2차 전지도 다 성장성이 죽으면서 죽는다. 반대로 바이오를 보십시오. 바이오는 성장성이 있고 이걸 글로벌화 진화가 되지 않습니까? 자기 운명을 적여가는 거죠. 여러분, 뭐 방산이나 원전은 천수답이지 않습니까? 상대편이 우리를 선배를 해줘야 우리가 주가가 오르는데, 이들은 바이오나 이런 종목들 자기 스스로의 능력과 퀄리티로 글로벌 시장에서 개척하는 거예요. 그래서 밸류에이션이 높게 주는 거고 사람들이 열광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이러한 차이들을 좀 보고 정부는 미래 먹거리, 성장력, 반도체 나오는 HBM과 어떻게 싸울 것인가,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바이오를 어떻게 키울 것인가, 2차 전지를 어떻게 키울 것인가, 이런 것들 미래 먹거리에 힘들더라도 국가가 여기에 펌프질을 하고 마중물을 넣어주고 R&D를 키우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은 저희가 왜 한국 주식이 하락하는 이유에 대한 저의 가장 큰 한 줄의 논리는 성장성이 부족하다라, 이 부분을 강조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럼 금주에는 어떠한 우리가 키포인트를 가지고 시장에 접근해야 되는가? 첫째는 지수보다는 종목 모멘텀이 좋은 종목을 중심으로 투자를 대응을 해야 된다. 다시 한번, 지수는 잊어라. 지수보다는 어떤 섹터를 좀 좁혀서 종목의 모멘텀이 살아있는 섹터가 무엇인가를 잡아야 된다. 코스닥에 집중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바이오주 위주로 투자를 해라. 지난 8월 먼데 이후 코스피는 2500에서 2700 박스권에 갇혀있죠. 코스닥 역시 700에서 800포인트 내에 답답한 흐름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시중 비중이 높은 삼성전자의 3분기 실적 부진과 반도체 피크아웃 우려, 코스닥은 세제 관련 불확실성 지속에 따른 거래대금 감소 영향을 받고 있는 거죠. 그동안 지속 우리가 강조해왔던 바이오 비중 확대 전략은 유효했지만 상대적으로 낮은 시총 비중으로 지수 전반을 이끌기에는 한계가 있었죠. 특히 지금처럼 시장 대형주가 시행하는 구간에는 개별 종목 플레이가 더욱 강해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장이 펼쳐질 것이다. 지수보다는 개별 종목 모멘텀이다. 따라서 지금은 지수보다는 모멘텀이 좋은 종목을 중심으로 대응이 필요하다. 그러면 모멘텀이 좋은 종목과 섹터가 뭐냐? 바이오라는 거죠. 여러 번 강조하지만 바이오가 당분간 시장에서 더 성장력이 이어가고 주가 상승을 이끌 리더들의 역할을 할 것이다. 저희 카페에서는 유튜브에서 제가 리가켄 바이오 강력히 밀고 있죠. 지난 10일 오노약부 일본 기업을 대상으로 이제 애로를 했죠. 또 미 생물보안법 이슈와 국내 바이오텍의 계속된 호재 발표로 바이오 업종 전반에 온기가 확산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밸류에이션이 싼 주식을 사서 기다릴 것인가? 밸류에이션 측정이 어렵지만 모멘텀이 있는 바이오 주식을 매매할 것인가? 여러분들이 시간을 기다릴 수 있는 투자라면 전자가 맞겠지만 현 시점에서 투자 기간 대비 기대 수익률을 높이려면 바이오를 투자를 해야, 후자를 선택해야 되죠. 밸류에이션 측정이 어렵지만 모멘텀이 있는 종목. 현재 우리 시장은 한정된 자금이 모멘텀이 높은 업종으로 쏠리는 현상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현 시점에서 주도주는 바이오가 유일하다는 거죠. 스스로 자기의 성장성을 실력으로 개척해가고, 이게 1번 실력 플러스 2번째 글로벌 시장으로 확산이 있는 유일한 섹터는 지금 바이오다. 이렇게 정의를 해보는 거죠. 그래서 최근 주요 종목을 보면 리가켄 바이오 10월 1일부터 11일까지죠. 네, 알테오젠, 현대로템, 하이닉스,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가스공사, 코스피 코드가 1.4에서 1.26 상승하는데 이렇게 바이오들이 많이 성장하는 모습. 반대로 한국 조선해양, 포스코 인터넷, LG화학 이런 종목들은 가다가 또 많은 모습. 역시 바이오가 주다, 이렇게 결론을 내드릴 수 있네요. 두 번째 꼭지는 물가 재상승 리스크는 없다. 앞에서 PPI 이야기를 했죠. 그걸로 가름을 하겠습니다. PPI가 우리의 모든 것을 좀 걱정을 좀 덜어놓는 그러한 상황이다. 근데 이번에 이제 저 허리케인 밀턴이 끌고 가면 경제가 좀 침체할 수도 있고, 또 뭐랄까 고용이 좀 안 좋아서
주간 실업수당 신청 건수가 증가할 가능성이 있는데 이러한 것들이 좀 물가를 낮추는 요인은 될 수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문제는 미국의 남부에 있는 그 정유시설들을 갈고 가지 않는 건 그나마 다행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시장의 밸류에이션 한번 봅시다. 지금 밸류에이션은 어떻게 되어 있는가 보면은 제일 위에 있는 게 미국이 21.5로 제일 높죠. 그러나 큰 변화가 없이 더 올라가진 않죠. 그 다음에 유럽이 14.2 유럽이 13.7, 그 2가 일본이네. 일본이 14.2. 그 다음에 중국이 10.8까지 툭 치고 올라오죠. 한국은 여전히 퍼가 8.2배로 저평가다. 그런데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한국이 저평가됐다고 이게 다시 정상으로 오기를 기대하지 마라. 당분간 힘들 것이다. 그 이유는 뭐냐? 세 가지라고 이야기했죠. 성장성이 죽었다. 정부 정책이 개판이다. 그 다음에 수급이라든지 세금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직 정리가 안 됐다. 이 세 개가 밸류에이션을 높게 받을 수 없는 상황이다. 이게 해결되는데 연말까지 시간이 좀 필요하다고 봐야 되기 때문에 이 밸류에이션을 보고 한국을 사면 안 된다. 그 안에서 섹터 중심으로 모멘텀이 있는 것으로 위주로 플레이를 해야 된다. 이게 제 생각이죠. 세 번째 우리의 관심은 중국은 어떻게 될 것인가. 제가 많은 애널리스트들이 이 전번과 이번은 다르다. 이거에 대해서 저도 살짝 이제 공감을 하고 타이거 차이나 CSI 300 레버리지 ETF를 했다가 먹고 빠져나오지 못하고 좀 물려 계신 분들 또는 떤떤치신 분들 맞죠? 저는 계속 올라올 때마다 30%씩 줄여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어제 이제 12일날 중국이 추가로 뭔가를 발표했는데 그 내용을 한번 봅시다. 12일 세부적 부양책을 발표했으나 구체적이지 않았다. 네. 중국 국채 발행을 대폭 확대해서 이 국채 발행을 가지고 이 돈을 가지고 은행을 살리거나 뭔가를 하겠다는 건데 추가 부양책 규모에 대해서 공개를 안 했어요. 란포안 재정부장이 기자회견에 우리 같으면 재정기획부 장관인데 특별 국채은을 발행해 국유은행 자본을 할충해서 여러 가지 근본적인 중국 문제점이 있는 섹터와 산업에 투자를 하겠다. 지방정부도 특별채권 발행을 통해서 유유토지를 매입하거나 미분양 주택을 매입할 수 있도록 허용하겠다. 이렇게 해서 중국의 문제인 부동산이라든지 인프라 문제를 좀 펌프질을 해주겠다. 이런 내용이었어요. 중국이 경기 부양책을 위해 국채 발행을 대폭 늘릴 거라는 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하지만 발행 규모를 공개하지 않으면서 약간 또 불확실성을 확대시켰죠. 중국 정부의 이딴 경기 부양책에 동원된 국유은행을 돕기 위해 특별국채가 발행되며 지방정부도 유유토지 매입과 미분양 주택 매입을 위해 특별채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허락을 했습니다. 람포안 중국 재정부장, 우리나라 같으면 재정기획부 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중앙정부가 부채를 늘릴 수 있는 상대적으로 큰 여지를 갖고 있다. 이렇게 말을 했지만 금액은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지는 않았죠. 그래서 이번 달 말에 열린 전국인민대표회의 전인대 상무위원회에서 중국이 내놓을 일련의 경기 부양책에 대한 세부 사항이 추가로 나올 거다. 그래서 이번엔 다르다. 망상은 좀 이젠 버려야 될 것 같다. 중국에 대한 투자에 대한 기대감은 좀 접어라. 좀 빠져나오는 게 맞을 것 같다. 이번에는 다르다. 여기에 대해서 저는 다시 물음표 회의를 해서 중국 추천은 이제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우리가 또 꼭지로 봐야 될 것은 우리 또 쓰레기 형님 테슬라죠. 이거 어떻게 봐야 되냐. 네. 머리 아프죠? 네. 노보톡시 실망감, 테슬라 주가 장중 8% 하락, 우부와 리프트는 10% 상승, 올가에서 부정적인 평가가 쏟아졌다. 여러분들이 부정적인 평가는 다 하니까 저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거 테슬라의 진보 역사를 보면 처음에는 실망이 나오죠. 나중에는 하나둘씩 문제가 해결되면서 발전을 하는 그런 글로벌 시장의 테크 기업으로 또는 성장성 기업으로 미래에 대한 뭔가 개척한 그러한 기업으로 테슬라가 이 모든 허접한 것들을 메꿔 가더라. 재상승하는 국면이 있기 때문에 박스권으로 대응을 해라. 이런 이야기죠. 선거가 끝나야 될 것 같아요. 이 앨런 머스크가 나는 산업에 집중하지 못한다고 생각해요. 트럼프 쫓아다니고 정치판에 뛰어든 상황인데 그러면은 주식하기 참 힘듭니다. 이런 면들이 테슬라의 약점이다. 하지만 길게 보면 테슬라 말고는 이런 미래 비전을 이야기해줄 기업이 있습니까? 그래서 바닥은 $200, 위에는 $250, 단타를 70%는 250. 그 다음에 저 같은 장기 투자자는 350까지 기다렸다가 팔자. 이게 이제 제 생각이죠. 네, 테슬라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너무 많이 들었기 때문에 이 정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금주 투자 전략은 어떻게 세워야 될 거냐? 금주 투자 전략, 제약 바이오를 중심으로 전보 전략을 추천한다. 반도체 2차 전지 맛이 갈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이며, 그래서 반도체, 그 다음 2차 전지, 바이오, 뭐 기타 이렇게 사각편대를 이루다가 2차 전지하고 반도체가 맛이 간다면 결국 바이오가 리더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무게중심이 쏠릴 가능성. 니가캠, 알테오젠, 알제가 아니라 알테오젠, ABL바이오, 한올바이오파마, 보로노이, 다음에 SK바이오팜. 최근 SK바이오팜 제가 보니까 참 좋아 보이더라고요. 여기 이번 주 한국에 본격적인 이고비 출시 가능성, 비만 치료제, 페트론과 인벤티지랩 이 정도를 지속적으로 가져가야 된다. 이게 첫 번째 투자 전략 1번이죠. 두 번째는 반도체 중에서는 HBM만 보자. IT에서 유일하게 생존 가능성이 있다. 엔비디아 블랙웰 초도 물량이 고객사에 도착됐다는 다양한 그러한 사진들이 올라오죠. 네, 사진들이 올라옵니다. 네. 최근 마이크로소프트 측에서 엔비디아로부터 공급받은 GB200 기반의 서버렉을 공개를 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이로써 엔비디아의 블랙웰 아키텍처 기반 칩을 최초로 공급받는 회사가 됐으며 블랙웰 출하 지연도 생각보다 순조롭게 해결되고 있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챗GPT를 설계한 오픈 AI 또한 엔비디아의 DGX B200이 도착됐음을 살인으로 증거를 보여줬습니다. GPU 수요에 대한 투자자들의 우려를 불러왔던 블랙웰 제품이 고객사로부터 도착하기 시작하며 우려가 조금씩 진정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엔비디아 블랙웰 제품이 향후 HBM 수요에 미치는 영향이 큰 바 HBM 수급 측면에서 긍정적인 소식이 아닐 수 없다. 그래서 공급 과잉은 개나 줘버려라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따라서 지금은 국내 HBM 선두주자인 하이닉스를 필두로 HBM 장비사들의 매력도가 더욱 높아질 것이다. 그렇죠? 네, 하이닉스, DI, 테크잉, 한미반도체, 하나 인더스트리얼 솔루션인데 요즘 이제 DI하고 하나 인더스트리얼 솔루션인데 이 하나 인더스트리얼 솔루션을 되게 좋아했는데 이게 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기업이 분할하면서 이걸 팔고 싶은 기관 투자가들이 이 물량을 받아가지고 좀 팔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오히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주식만 가지고 있고 이 물량들이 좀 소화가 돼야 될 것 같은데 이거 좀 장기적으로 봐야 될 것 같다. 따라서 그렇다면 DI와 SK 하이닉스 원투 펀치로 들고 가면 되지 않을까. 테크는 그동안 너무 많이 먹었다가 이제 조정받는데 이 정도, 3개 정도? 이 정도만 가져가도 충분치 않을까. DI 2만원까지 제가 강력히 추천했죠. 2만원까지 들고 가자. 근데 곧 있으면 SK 하이닉스로부터 100대의 장비 발주가 있을 것이다. 30대, 30대, 40대 뭐 이런 식으로 추가로 나올 것 같으니까 30대 나온다. 너무 실망하지 말자. 곧 나온다는 이야기도 들린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펼쳐지니까 SK 하이닉스, DI 테크잉 뭐 이 정도는 들고 가야 된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금주 추천 종목 10선은 저희 카페로 오십시오. 네, 제가 카페에다가 올려놨으니까 이 10선 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저희 카페로 오셔서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카페 회원과 유튜브 회원들에 대한 차별화는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네, 이 카페 주소를 치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네, 이번 주 주요 경제지표 발표 일정을 봅시다. 월요일은 뭐 큰 건 없네요. 화요일 미국 별로가 없고 수요일 미국 수입물가 이것도 별거 없고 목요일이 좀 많네. 소매 판매가 있네요. 네, 소매 판매. 그 다음에 금요일에 금요일도 별건 없네요. 네, 그래서 소매 판매 목요일 이것만 좀 잘 보자 이렇게 볼까. 좀 길게 한번 봅시다. 길게 보면 이걸 꼭 여러분들 한번 붙여놓으시고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15일 화요일 노보노디스크 비만약 2고비 국내 출시.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가 있죠. 네, 펩트론 인벤트지랩 골만삭스 시티그룹 BOA 발표. 네, 금융주가 먼저 발표가 되는. 다음에 ASML 네덜란드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목요일 미국 9월 소매 판매 이야기죠. 산업생산 TSMC 실적 발표가 있네요. 네, 굉장히 중요한 17일 금요일 소매 판매 산업생산 중국이네요. 중국. 그 다음에 테슬라가 23일날 실적 발표가 있고, 네, 22일날 현대차 인도법인 상장이 있네요. 네, 그 다음 24일날 아마존 실적 발표. 네, 이렇게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잘 좀 새겨놓고 보시기 바랍니다. 네, 금주는 반도체, 2차 전지, 바이오, 기타 이렇게 4개
틀에서 2차 전지하고 반도체가 좀 슬로우 다운 해진다면 당연히 바이오가 지속적으로 시장에 리드할 것이다. 그 다음에 기타로 방산업체들을 좀 봐야 될 것 같고 이런 것들을 좀 보면 되지 않을까. 다음에 허리케인 수혜주 뭐 이런 것들 짜지시라는 것들 뭐 이런 전력기기 이런 것들도 다시 좀 봐야 되는 부분도 전력기기 같은 것들 뭐 이런 것도 시장에서 아이디어가 될 수 있죠. 그다음 굴착기 이런 것들 이런 쪽으로 보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중에서 투자의 방향성에 외워보신 분들 저희 카페 주소 치고 들어오십시오. 종목 상담 필요하신 분들 저희 카페 주소 치고 들어오십시오. 매일 관심 정보를 올려놓습니다. 카페 주소 치고 들어오면 제 허락입니다. 유료니까 충분히 생각하시고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네, 주말 아침입니다. 네, 이번 주도 정말 잘 우리가 승리해서 좀 돈을 먹어가야겠다. 제가 계속 바이오주를 추천하고 몰고 가는데 니가캠 1차 목표가 12만원까지 왔으면 15만원까지 가봐야죠. 네, 가보고 ABL 바이오 뭐 펩트론도 8만원까지 한번 찍는 거 봐야 되고 SK 바이오팜도 굉장히 좋아 보입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네, DI 같은 종목도 보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즐거운 주말 보내시고 한 주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화요일 아침에 뵙도록 하겠습니다.